자, 다음 전화 이어서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계속 남성분들이 오늘 많이 전화 주시네요. 예. 명절 다음인데. 네. 그래서, 예. 우리 아버님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65세요. 65세요. 예, 네. 예. 무릎이 안 좋으신 거죠?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우리 스튜디오에 양혁재 원장님 지금 나와 계시니까요. 원장님하고 같이 한번 얘기 나눠보실게요. 예, 예. 네, 아버님. 네. 예, 무릎이 안녕하세요. 어떻게 안 좋으세요? 무리냐 저희는 권총 일을 해걸랑이요. 네, 네. 근데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운전을 하다 보면 네. 가끔씩 무릎이 많이 아파요. 그래서 좀 주로 계단을 아무래도 무거운 걸 잡고 이제 무거운 걸 들고 이제 계단을 오르고 내리는 걸 많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예. 계단 오르고 내릴 때 어떨 때가 더 아프세요? 오를 때가 더 아프신가요? 아니면 내려갈 때가 더 아프신가요? 올라갈 때가 더 아프죠. 올라갈 때가요. 그래서 이제 요거 치료를 그럼 아버님 좀 아픈 지가 좀 오래됐을 것 같은데 어떤 치료를 받으셨나요, 여태까지? 저희는 침 맞고, 침 맞고, 예. 주사 맞고, 연골 주사. 연골사 맞고요. 네. 이게 효과가 얼마나 가세요? 연골사 맞으면 조금 부드럽나요? 아니면 효과가 전혀 없으세요? 예, 조금 부드러워요, 한 배 떨어. 조금 몇 달은 부드러우세요. 그래서 예. 아버님 같은 경우는 아마 이제 계단 오를 때 주로 아프다고 하면은 무릎의 앞쪽 연골, 이 모형에서 보면은 요 앞쪽에 슬개골하고 이 대퇴활차라는 데가 있습니다. 요런 쪽에 이제 연골이 다르면 이제 우리가 이제 계단 오르거나 이럴 때 통증이 많이 심한데 이럴 때 이제 그 부위 집중적으로 해서 우리가 재생을 유도하는 증식 주사나 또 그쪽 인대를 좀 약간 강화시키기 위해서 증식 주사나 아니면 재생을 유도하는 주사들을 넣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버님 같은 경우는 이제 쉬기가 힘들고 항상 일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태로 계속 방치하다 보면 결국은 일을 쉬어야 되고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지금 아버님처럼 증상이 심하지 않을 때 빨리 오셔서 좀 비수적인 치료로 해서 약간 증식 주사나 아니면 요새는 좀 뭐 여러 가지 신의료 기술에서 주기 세포나 이런 것들에서 재생 주사 같은 것들이 꽤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전문가랑 상의해서 한번 치료 방법을 찾아보시면 아주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병원 가면은 아마 우리 환자분들 입장에서 제일 듣기 싫은 소리, 예, 네. 피하고 싶은 소리가 좀 쉬세요 하는 얘기거든요. 맞아요. 근데 네. 일을 하면서 대부분 뭐 쉰다는 게 말이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좀 치료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없을까 그 고민들 많이 하시는데 맞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방법이 또 주사가 될 수도 네.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버님한테는 그런데요, 네. 저희 아버님이랑 굉장히 비슷한 사례가 증식주사 치료로 좋아지신 분의 사례가 마침 있어갖고 저희가 좀 네네. 보여드릴까 하는데 이분은 우리 아버님보다 연령대가 더 높으세요. 맞아요. 74세 여성분이신데 계단 오르내릴 때 굉장히 힘드셨대요. 근데 증식주사 치료만으로 좋아지셨거든요. 그 사례 좀 맞습니다. 보여드릴까요? 네. 아버님하고 좀 비슷한 것 같은데요. 연세는 있으시고 여성분이긴 하지만 이분이 딱 계단을 오르고 내릴 때 통증이 아주 심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정밀 검사를 해봤더니 이 가만히 있을 때도 좀 시리고 좀 밤에 또 시큰거리는 통증이 많이 심하셔서 연골사 같은 걸 맞았는데 연골사도 효과가 이제 그렇게 없으셔서 아마 이 어머님 같은 경우 조금 더 심한 케이스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네. 아버님보다 그래서 주사 치료를 한 4회 정도 시행했습니다. 이게 주사 맞기 전에 정밀 검사를 했더니 우리 앞쪽에 연골이 이게 손상이 돼서 약간 뼈에 부종이 있고 연골이 살짝 벗겨져서 이게 뼈가 드러났던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 주사 치료를 4회 정도 받고 나서 비교적 뼈의 부종도 좀 가라앉고 오른쪽처럼 약간 이제 상처 조직으로 잘 메꿔져서 시큰거리는 증상이 많이 좋아졌다라고 호전됐던 분 중에 한 분이십니다. 네. 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우리 아버님께도 원장님께서 증식주사 치료를 좀 추천해 주셨는데 네. 지금 보신 사례처럼 정말 앞쪽 그 연골이 많이 다르신 분인데도 굉장히 좋아지셨다고 하니까요. 우리 아버님이 좀 참고하셔서 용기 내셔서 치료를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연골 주사를 통해서도 이제 그래도 좀 유지가 되는 정도라고 그쵸. 하면은 많이 심한 우리가 지금 뭐 이렇게 전화 통화 여러분들 네. 해보면은 많이 심한 케이스 같지는 않으니까 지금 관리 잘해두시면은 오히려 네. 더 좋은 맞습니다. 그래서 생활을 나중에 영위할 수 있다. 수술까지 가는 걸 막을 수도 있으니까요. 네. 예. 그래서 초기에 빨리 치료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전화 연결은요. 내용 조금 더 살펴본 뒤에 잠시 뒤에 또 도와드릴 테니까요. 네. 계속해서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또 다른 치료 방법 하나 좀 얘기 나눠볼게요. 줄기세포 이식술. 예, 요거는 어떤 치료 방법인지 우리 얘기 들어볼까요? 네, 여태까지 아마 줄기세포 이런 게 과연 효과가 있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을 텐데요. 여태까지 수술하고 무서웠던 이유가 뭐냐면 수술이 다 갉아내고 씻어내고 없애고 정리만 하고 나오는 거라서
하고 나면은 계속 아프거나 수술하고 나서 더 아픈 통증이 더 심해서 절대 하지 마라는 사람들이 많았던 수술이 많았었습니다. 정형외과 수술이. 하지만 이 줄기세포가 나오면서부터는 우리가 상처난 조직을 메꿔주고 채워주고 원래대로 복원시켜주는 이런 기술이 생긴 거라고 보시면 돼서 이 줄기세포 이식 수술을 통해서 치료 방법이 훨씬 더 다양해지고 초기에 왔을 때 완치율이 상당히 높아지는, 그래서 관절염에 대한 어떤 치료의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무조건 수술하면 인공관절만 얘기했지만 요즘에는 여러 가지 줄기세포 이식을 하는 수술도 있고 시술도 있고 주사도 있고, 그래서 다양한 치료 방법들이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핵심만 얘기한다고 하면 줄기세포는 말 그대로 이 연골이 떨어져 나가면 3mm밖에 안 되는 얇은 피가 안 통하는 연골 조직이 원래 재생이 안 돼서 평생 이대로 남아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줄기세포를 이식을 통해서 이 연골 움푹 파여서 뼈가 드러났던 부분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식을 해서 주사를 주입하게 되면 연골이 하얀색 연골로 다시 재생이 되는 이런 과정을 재생을 시킬 수 있는 기술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아프다고 해서 참지 마시고 초기에 빨리 오신다고 하면 이런 좋은 치료법으로 해서 통증 없이 잘 나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요. 이걸 전문가들과 상의해서 치료 방법을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자르고 뭐 없애고 하는 큰 수술들은 네. 연령대가 더 올라가실수록 더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줄기세포 이식술은 그런 부분에서 조금 자유롭다고 들었습니다. 줄기세포 이식술 또 어떤 특징들이 있는 치료법일까요? 네, 그래서 말 그대로 특징은 아무래도 고령자들, 어르신들이 나이가 많아서 나이 때문에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만 요즘의 줄기세포는 나이와 상관없이 또 이 손상된 연골의 크기, 면적이 옛날에는 뭐 2제곱센치를 넘어가면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면적이 상관없이 더 많이 넣으면 넣을수록 재생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손상된 연골의 크기랑도 상관이 없고요. 또 염증과 통증이 현저하게 감소되면서 관절의 원래 있는 기능을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비교적 짧은 한 20-30분에서 15분 내의 짧은 시간 안에 절개하지 않고 우리가 수술을 하지 않고 내시경을 통해서 하는 시술을 통해서 간단한 시술을 통해서 재생을 유도하는 이런 특징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근데 오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은요, 어떻게 지금 회복이 되어가는지 그게 조금 막연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처음에 이제 치료를 어떻게 받고 어떻게 나아가는지 그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줄기세포는 이 과정을 그림을 보면 설명드린다고 하면 말 그대로 우리가 원래는 연골에 아스팔트, 차가 다니는 아스팔트 길처럼 하얀 연골로 덮여져 있어야 되는데 왼쪽 끝 사진을 보게 되면 노란색 부분으로 움푹 파여서 이제 막 땅이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뼈가 드러나면서 통증이 아주 심한 시큰거리고 밤에 욱신욱신거리는 통증이 생길 수가 있는데 주사를 통해서 그 손상된 연골이 뼈가 드러난 부분을 도포로 해서 완전히 덮어놓게 되면 이것이 자라서 1년 뒤에는 연골로 완전히 커버돼서 정상적인 연골을 재생을 유도하는 이런 차분한 과정을 통해서 근본적인 치료를 할 수가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마지막 사진 보니까 진짜 뽀얗게 뼈가 잘 차오른 모습 봤는데 저희가 줄기세포 이식술 치료 사례도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환자분들 중에 나는 수술은 절대 안 해 이런 기준을 가지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맞습니다. 네. 지금 만나볼 분이 약간 수술에 대해 굉장히 두려워하셨던 분인 것 같아요. 네, 이 어머님이 나는 절대 인공관절은 안 할 거야 라고 해서 가만히 있어도 근데 다리가 아프고 쑤시고 욱신거리고 밤에 이제 아침에 이제 처음 딱 걸으려고 아침에는 좀 괜찮다가도 오후 돼서 좀 많이 걷기 시작하면 걷고 불편해서 쉬었다 가야 되고 쉬었다 가야 되고,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난 수술은 하기 싫은데 무릎이 점점 안 좋아지는 것 같으니까 걱정이 많으신 거예요. 근데 다른 치료 방법은 없을까? 다른 병원을 가면 이제 인공관절 하세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인공관절 했던 친구분이 넌 절대 하지 마라. 손 붙잡고 내가 굳고 말린다라는 얘기를 하셔가지고 다른 치료 방법은 없을까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오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왼쪽 사진처럼 이렇게 약간 이제 하얀 연골로 덮여져야 될 부분이 내시경으로 봤더니 이제 뼈가 드러나면서 약간 그래도 다행히도 연골이 아예 다 벗겨진 게 아니라서 이런 분한테 한번 줄기세포 이식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이식을 했더니 결과적으로는 한 12개월 뒤에 오른쪽 사진처럼 하얀 연골로 이 뼈가 드러난 부분이 이제 잘 덮어지면서 연골 재생을 유도해서 지금은 비교적 그래도 잘 걷고 운동도 하시면서 여행도 다니셨던 분으로 기억합니다. 네, 그래요. 자, 저희 또 다른 사례도 또 이어서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63세 여성분, 이분도 역시나 좀 퇴행성 관절염 때문에 고생하셨던 분인데 이분 케이스도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 63세 여성 어머님도 젊었을 때 너무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셨어요. 힘든 일을 너무 많이 하시다 보니까 너무 젊은 나이 때 이제 관절염이 관절통으로 해서 이제
다른 데서 이제 자가 연골 이식 수술을 이렇게 시행을 했는데 시술 이후에도 이제 이식이 실패했는지 이제 계속되는 통증이 일상생활에 생겨가지고 치료 방법이 더 이상은 없나. 이게 이제 한 번 이식을 했다가 실패해서 더 이상 나는 치료가 안 되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포기했던 분인데 걸을 때 좀 약간 계속 뒤에서 걸리고 밤에 좀 심한 통증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시술 전에 봤더니 연골의 일부분 안쪽이 좀 많이 연골이 손상돼 있어서 그쪽 부분에 줄기세포 이식을 시행하였고요. 네. 오른쪽 사진처럼 기존에 움푹 파여서 연골이 좀 없었던 부분이 오히려 줄기세포 이식을 통해서 더 잘 자라가지고 아주 튼튼하게 잘 자라는 모습을 오른쪽 사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줄기세포 이식술 치료 사례까지 만나봤고요. 네. 오랫동안 나를 괴롭혀온 통증, 나도 주사 치료로 될까? 나도 줄기세포 이식술 받을 수 있을까? 궁금하시죠? 저희와 함께 나눠보시면 되겠습니다. 방송이 끝난 뒤에는 전화 연결이 어려우니까요. 지금 네. 바로 참여해 주시면 되는데요. 시청자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